자, 그래서 이제 PCL 할 건데, PCA는, 자,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PCL 할 때는, Y는 잠깐 까먹고, 이제 X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X에만 생각해봅시다. X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N개의 P차원 벡터가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 더미로 볼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X면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 3개이고, 3차원 경우라 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관측지가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다 치면은,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벡터, 이렇게 벡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X라는가 담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요놈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이 세 개 데이터가 퍼져 있는 걸 표현할 때 차원이 세 개나 필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 개 혹은 한 개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축 말고 뭘 만들면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먼저 데이터가 가장 퍼져 있는 쪽으로 선을 그리고 거기에 직교하면서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퍼져 있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예를 들어서 3개 그었으면은 그 중에서 마지막 제 선에 대해서는 데이터 변동이 미미하면은 그쪽을 이제 딱 떼껴버리는 게 바로 PCA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자, 지금 데이터는 이제 모두 그 센터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냐면은 다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은 지금 0이겠죠. 평균이 0.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심이 바로 원점이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데이터의 중심이 원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데이터의 중심은 이 경우는 뭐 x1, x2, x3 뭐 이렇게 평균 이게 바로 데이터의 중심인데 이 값을 다 뺐으니까 이제 지금 원점으로 딱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으로 온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요 선에 대해서 직선을 꽂아봐요. 직선을 꽂았을 때 요게 요 놈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고 이게 요 놈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죠. 투영. 그렇게 투영이 됐을 때 이 데이터의 분산이 봐가지고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선을 끄는 게 바로 first principal component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직선을 끊고 여기에서 직선을 끄었을 때 요걸 찍히고 여기가 찍히고 여기가 찍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제일 분산이 제일 넓은 방향으로 선을 끄는 거예요. 또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선을 끌 건데 여기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두 번째 선을 끄읍시다. 이렇게 선을 두 번 끄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평면이 생겨요. 평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면은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 평면을 두고 생각해보면 이 평면 안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지금 담겨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평면으로 담아내는 게 바로 PCA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제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인 건데,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선을 한 번 더 끄어가지고 세 번째 PC가 있는데, 보면 이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평면이면은, 우리가 이걸 눈을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평면의 기점에서 이 평면의 기점으로 데이터의 변동이 되게 미미하다 이렇게 싶으면은 얘를 이 세 번째 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면만 보고 여기서 이 first principle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이 데이터의 변동을 설명하는 게 바로 PCA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차원인데 생각해보면 뭐 N차원짜리, P차원짜리를 우리가 뭐 M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PCA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지금 제가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 내용은 그냥 성형재수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PC를 할 때 어차피 이런 인투이션만 있으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내용을 몰라도 돼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스킵해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X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겠죠. 이게 M by P행짜리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W라는 P by P짜리 데이터를 또 다른 매트리스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냥 일단 곱해봐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서로 직교하는 유닛벡터예요. 유닛벡터는 이제 길이가 1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뭐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축의 방향.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의 열 벡터를 W1이라고 썼을 때 이제 이 놈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x에다가 m by p짜리 x의 행렬에다가 p by 1짜리 벡터를 곱하는 거를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첫 번째 열들은 다시 쓰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관측지라 해가지고 x1이라고 보고 얘는 n번째 관측지라 해가지고 xn이라고 보면은 얘는 요거하고 닷 프로덕트고 요 놈은 요거하고 요 놈이 닷 프로덕트고 얘는 요거의 닷 프로덕트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x1이라는 관측지를 W1에 직교 투영했을 때 W1에서 X1의 좌표 요게 바로 T11의 의미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이거 알려면은 우리가 닷 프로덕트의 의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n 스페이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사인이에요. 이 코사인이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A 닷 프로덕트 B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오버 A 놈이랑 B 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요 놈의 거리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새로운 벡터고 요게 우리의 관측지가 이거고 요걸 벡터로 이게 원점이면은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이면은 요거에다가 이 길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W1의 벡터의 길이는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정의상 요거의 닷 프로덕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값은 뭐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W1 축에서의 X1의 좌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W1이란 축에서 X1의 좌표는 요걸로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편한 그런 카테시안 그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3,4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3,4라고 얘기하는 점은 사실 이게 1,0과 0,1 이 스팬하는 이 두 벡터가 스팬하는 어떤 공간에서 이 3이라는 거는 이 x축 즉 이 벡터가 스팬하는 거에서 3이 이 좌표고 요거는 여기에서의 좌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W1이라는 걸 새로 축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의 좌표가 바로 이게 뭐냐면은 T1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건 뭐냐 얘네들이 전부가
이 새로운 축에서의 좌표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축을 새로 그릴 건데 그 축에서의 예를 들어서 t11, tn1이 있으면은 요놈들이 퍼진 정도가 가장 컸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뭐냐면은 이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컸으면 좋겠다. 그거랑 똑같아요. 요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컸으면 좋겠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나타낼 수 있어. 이 t1이라는 벡터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w1을 찾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xw1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식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x 트랜스포즈 x라는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예요. 그게 바로 w1인 거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값을 어떤 함수를 최소화하고 싶어. 근데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떤 함수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x1, x2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의 값은 아까처럼 뭐 등고선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갈수록 함수의 값이 되게 뭐 낮아지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조건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다면은 조건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게 최소화되는 어떤 지점에서는 요거의 기울기랑 요놈의 기울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랑 어떤 L1을 해가지고 이 조건식을 같이 넣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라그랑지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은 요거를 미분했을 때의 값은 0이 되겠죠. 요거를 미분했을 때 요거의 기울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놈을 빼면 0이 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식은 이거고 여기서 이제 목적 함수는 이건데 여기서 조건수는 요 놈이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람다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W1은 결국 X 트랜스포즈 X의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인 거죠. 그쵸? 이 말은 뭐냐면은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라는 거는 X 트랜스포즈 X의 크기가 가장 큰 그거예요. 크기가 가장 큰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PC는 이렇게 찾았으면은 두 번째 PC는 어떻게 찾냐면은 똑같은데 조건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돼요. 조건이 추가되는데 요거 추가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직교를 해야 되니까 직교 조건이 추가돼요. 근데 직교 조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했을 때 얘를 다시 곱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면은 요 놈이 직교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 0이 되고 결국에는 알파도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찾을 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얘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라는 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행렬에서 이제 고유값이 람다1, 람다2, 뭐 람다 p 이렇게 있으면은 고유값이 가장 큰 방향이 w1이고 두 번째로 큰 방향이 바로 w2인 거고. W들끼리 얘네들은 다 유닛 벡터이니까, 그쵸? 얘네들은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거고, 이 람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그 방향에서의 x 트랜스포즈 x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CA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PCA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PCA의 의미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by p짜리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데이터의 더미는 이 데이터 더미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바로 요 놈이 고유 벡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샘플 코비런스 매트리스거든요.
샘플 코비런스 매트리스에다가 n-1, n-1분의 이게 샘플 코비런스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뭐냐? 샘플 코비런스 매트리스의 뭐 프린시플 아이건 벡터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바로 wi들인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퍼센트 정도가 바로 이제 프린시플 아이건 밸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내가 x1, x2라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퍼진 이 방향이 바로 x 트랜스포스 x의 첫 번째 뭐 고유 벡터고, 이 큰 퍼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람다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로 퍼진 정도가 람다2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 퍼진 정도가 뭐 람다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요거는 내가 보는 산점도잖아, 산점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3점도의 그 방향과 크기가 바로 x 트랜스포스 x라는 샘플 코비런스 매트리스의 아이건 밸류라는 거잖아. 아이건 벡터랑 아이건 밸류라는 거잖아.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계학을 공부할 때 선형대수를 좀 많이 알아두면 되게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이게 선형대수에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알면은 결국에는 PCL을 한다는 거는 SVD를 한다는 거와 똑같다는 그런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SVD 내용을 모르면은 이제 몰라도 이제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PCA는 뭐냐면 사실 보면은 얘는 Y에 상관없이 X를 그냥 압축하는 방법이에요. 압축하는 방법. 그러면 X를 이제 압축을 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압축이라기보다는, X를 다른 이제 축으로 그려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게 x1축, x2축, x3축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원래 x가 n by p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1, 0, 0, 0 혹은 0, 1, 0 이런 식으로 p개의 그런 유닛 벡터 p개의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됐으면은 요거를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건 벡터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PCA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식을 보면은 이것도 n by p고, 요거는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건 벡터고 p by p니까 얘도 결국에 n by p예요. 근데 이렇게 p개를 뽑아냈으면 여기에서 실제 y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거 분산이 큰, 그러니까 어떤 되게 중요한 축들만 뽑아내는 게 바로 이제 PCA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Y랑 실제 관련이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요거를 이제 요거 WI들로 이제 뽑아냈으니까 여기에서 앞에 가장 중요한 뭐 5개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가정이 뭐냐면은 직교 투영된 데이터가 많이 퍼진 그런 프린시플 컴포넌트들만이 Y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 이런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 변동이 거의 없으면은 키는 뭐 나이를 추정하는데 그냥 별로 연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이거는 PCA도 마찬가지고 리치 라스도 똑같은데, PCA를 할 때에는 데이터를 모두 센터도 해야 되지만 모두 스탠다이즈드 해야 돼요. 스탠다이즈드. 그러니까 센터를 꼭 안 해도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데이터가 이게 모두 같은 스케일이 있어야 돼. 같은 스케일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PC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산점도에서 x1, x2 했을 때 이 방향을 찾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스케일을 되게 늘려가지고 이 똑같은 x인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톤으로 바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톤인데 밀리그램으로 바꿔.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찍혀버리겠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달라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방향이 원래 이 방향인데 이게 PC의 방향이 이렇게 바꿔버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A를 할 때에는 이게 X가들이 모두 같은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또 리찌랑 라쏘를 할 때에는 베타가 모두 같은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타의 스케일이 다르면은 얘네들은 베타의 절대값 베타의 값 가지고 크기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건데 베타의 스케일이 달라버리면은 그게 실제랑 관련 없이 그냥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X가 같은 스케일이 있는 거나, 베타가 같은 스케일이 있는 거나,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I를 결국에는 XI 빼기 뭐, X의 표준 편차 해가지고, 이렇게 다 표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뭐 들어봤을 때, OLS는 스케일 인베리언트를 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랑 다른 거냐면은 스케일이 달라도 베타가 같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OLS가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는 X의 스케일이 달라도 Y를 피팅했을 때의 결과가 똑같다는 이 말이지. 그쵸? 근데 Y가 피팅이 똑같으려면은 X가 예를 들어서 뭐 0.1, 0.2였던 게 그 베타가 예를 들어서 1이야 이렇게 됐으면은 요게 만약에 우리가 1, 2 이렇게 바꿔리면 얘는 0.1 이렇게 다시 그 역변환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OLS의 fit 그러니까 RSS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거지. 근데 리찌나 라쏘는 요거의 크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뜯으면 갑자기 요렇게 바뀌어버리면 결과가 달라지죠. PCA도 요놈들이 퍼져 있는 걸로 보는 건데 갑자기 둘 사이 차이 0.1이었다 둘 사이 차이가 1이 돼버리면은 또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PCA도 이게 다 같은 스케일이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돌릴 때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PCR하고 라쏘 리치랑 다른 게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근본적으로 변수 피처 셀렉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m개의 데이터만 쓴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원래 이렇게 n by p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잘 보면은 n by p였는데 여기에서 p개 중에서 내가 m개로 추린다 하더라도 야 이 애초에 T1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이거는 봐봐 생각을 해봐. 여기는 X, W 이렇게 계산하잖아. 이게 다 필요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5개만 골랐어. 그럼 변수 5개 선택한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각각 하나하나가 X에 있는 모든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봐봐. 우리가 지금 원래 새로운 거에서 보자. 원래 자 원래 이제 x 이렇게 w 쓰면은 n by p고 여기 n by p 짜리를 p by p로 p 개의 축을 새로 그려가지고 n by p로 좌표로 바꿨으면은 그쵸?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t에서 우리가 베타 에스티메이트를 구했을 거 아니야? 베타 t.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 t 영화 똑같겠죠. 그러면은 t에서 구한 베타 에스티메이트는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t에서 구한 그러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의 개수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원래 베리어블들의 개수로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득, 나이, 뭐 결혼, 뭐 결혼 유무 뭐 이런데 내가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변수가 있는데 얘를 내가 압축해가지고 first principal component, second principal component를 바꿨을 때 요놈이 개수를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의 개수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막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값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셀렉션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쵸? 그 말입니다.
그래서 PCA 예시들 일부 예시이고 뭐 다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PCA 리그레션 할 때 PCA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변수가 45개 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5개짜리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다 요약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좀 잘 쓰여요. 이럴 때 보면은 넘버 오브 컴포넌트가 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테스트 MS가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보면은 이게 지금 베리언스는 뭐냐면은 베리언스는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되게 늘고 있죠. 그쵸. 왜냐면 이게 이렇게 선형 회귀 방법을 했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변수 추가할 때마다 늘어요. 근데 변수 추가할 때마다 느는데 변수가 추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변수가 만약에 그 변수를 이렇게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추가했는데 추가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y의 설명에 도움이 되면은 바이어스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건데 이 지점부터는 추가한 놈들이 설명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얘는 안 줄어들고 다만 베리언스만 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리츠랑 라쏘를 했을 때에도 이제 뭐 이렇게 리츠랑 라쏘를 했을 때에도 그러면 이제 PCR 한 거랑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설명에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바이어스 계속 이렇게 넣어도 바이어스가 제대로 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CA 리그레션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변수를 이렇게 원래 걸로 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설명 변수에 이제 이게 PCA까지 끝났고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인데 이거는 아까 극초반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보면 이제 설명 변수의 개수가 많다고 좋은가?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n개에 비해서 p가 너무 많으면은 요 놈들 사이에서 가짜 선형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y에 대한 추정치가 되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p를 많이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애초에 요렇게 이제 그 x의 칼럼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차원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뭐 핏이 되게 좋아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MSE는 뭐 RSS, N-P분 RSS인데 이것도 그냥 되게 실제보다 훨씬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AIC, BIC, CIC, 뭐 CP 이런 거 다 갭불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이전의 비디오에서 AIC, BIC, CP 이런 것들은 하이 디멘션을해서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차원을 줄일 수 없어. 그래서 차원이 높은 관측지는 별로 없고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관측지는 작고 P는 되게 많은 그런 모델을 쓸 때에는 AIC, BIC, CP 이딴 거 개나 주고 일단 테스트 MSE나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 다음 시간에는 논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